이제 우리 네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네 번째 주제, 참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단 이 자스민을 비례대표까지 시켜줬는데 정의당으로 넘어간 이 자스민, 저는 이 자스민이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진짜 이게 철새도 아니고 필리핀 철새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자유한국당도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례대표들을. 어쨌든 필요해가지고 영입을 했으면 비례대표들한테 빼먹을 거, 이거 다 빼먹으면서 AS를 주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다문화, 영입을 위한 위원장, 뭔가 감투를 주고 다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이른바 다문화 가족에 시집을 온, 대한민국에 결혼을 한 이 이주 여성이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상정은 왜 이 자스민을 꼬셨겠습니까? 비례대표 연동제 되면은요, 이 부스러기 한 표, 두 표, 다 200만 표를 다 해가지고요, 자기네들 비례대표 되는데, 이 자스민이 끌어올 수 있는 표가 100만 표는 된다. 그러니까 라파솔린 말대로 썩은 이삭 죽기인지, 하나하나 이거 썩은 이삭은 아니고 그 이삭 죽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간교하면 얼마나 교활합니까? 근데 왜 이렇게 보고 놓치냐고요. 네. 네, 저도 그 보도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스민 씨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갔는지 지금 그게 지금 정확히 드러나지를 않아요. 자, 이 자스민 씨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가려면 정확히 자기가 갈 수밖에 배경을 쭉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명확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정도라면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국회의원 이 자스민 씨의 마음을 오히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인가요?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건 왜곡된 건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스민 씨가 정식으로 기자회견 하고 기자들 앞에서 난 이러이러하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실망을 했어. 또는 이러이러한 점이 정의당이 좋아서 명확히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밝히지 않는 한 이 자스민 씨는 다시 지금 비례대표 지금 이 자스민 씨가 정의당 비례대표를 다시 신청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자스민 씨가 다시 이제 여기서 비례대표하고 정의당과 비례대표 한다 그러면 새로운 기록을 남길 것 같은데, 그러나 명확해야 됩니다, 그건. 그리고 자기가 정말 실망했으면 한국당 공격하세요. 이런 점이 있었다. 그리고 지명하십시오. 원내대표가 그랬다. 원내수석이 그랬다. 누가 그랬다. 그렇지 말고 가리니까는 뭐야 이건. 이런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한국당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국당 그러니까 이 자스민 씨가 지적을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한국당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못한 부분에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 자스민 씨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좀 한 사람이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자스민 씨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필리핀 철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필리핀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왜 비례대표를 이 자스민 씨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자스민 씨가 진짜로 제대로 된 생각과 이걸로 갖고 있으려면요, 다른 분을 비례대표로 내세우면서 자기는 그 여성들의, 이주 여성들의 진짜 손발이 돼야 되는 겁니다. 4년 비례대표 한 거 엄청난 영광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너무나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이 선거법 제도,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앞날이 빤합니다. 어떻게 될 건지. 그럼 전략적으로 저는 대처해야 된다. 이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관리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게 꺼진 불도 다시 보자입니다. 근데 이 자스민 씨는 과연 이 비례대표로서 역량을 제대로 보여줬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션 마크예요. 일단 몇 가지 있는데 그 학력 논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상임위 도중에 과자를 먹는다든지, 이거는 정말 좀 우리의 그 정서에는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이 심상정이 같이 환의를 하면서 계속 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스민은 제가 볼 때는 양심이 없어요. 이혜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또 한 번 비례대표를 할 생각으로 말하자면은 진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자, 순데렐라 발목으로 지뢰 날라간 우리 장병 비례대표로. 와, 진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스민이 자기가 무너지면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이겁니다. 나름대로 이 심상정 의원이 자기의 지금 처지를 늘 격려를 해주고 챙겨줬다.
두 번째, 내가 무너지면은 2만 5천 명 여성들이 다 무너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에요.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요,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점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네. 비례대표의 자격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자, 어느 분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와서 국회의원을 한다. 네. 그런데 국회의원은요, 국민 대표성을 동시에 갖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종로구에서 국회의원 하나 뽑았다 칩시다. 그럼 그 종로구 국회의원은 종로구의 구민들 대표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국민 대표성을 동시에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대표성과 국민 대표성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할 만큼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큰 틀을, 그러니까 이제 대제 민주주의는 이렇습니다. 대제 민주주의의 원칙은 어느 한 집단에서 가장 정보가 많은 사람, 두 번째, 어느 한 집단에서 가장 공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 사익을 버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개가 다 있는 사람을 뽑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 사람 속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정보가 많다는 것은 많이 알 수 있고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무너지죠.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를 뽑는다는 이름 하에 국민 대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말 조그만 소수의 대표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 감이 안 됩니다. 솔직히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비례대표 뽑을 때 뭐 대표성 좋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요, 국민 대표성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한국사에서 현재대로의 비례대표가 필요한 것인지, 정말 소수의 대표만 뽑기 시작한다면은, 아니 아까 말해서 이준명 뽑으면은요, 아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택시 기사분들도 한 명 뽑아달라고 그럴 거고, 버스 기사분도 뽑아달라고 그럴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속된 말해서 구두 닦는 분들도 모임 있어, 미아원 모임 뽑아달라고 그럴 거고, 그럼 나 셀러리맨 대표를 한 뽑아달라고 그럴 거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대표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걸 가지고, 특히 권력 잡은 사람들이 비례대표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비례대표라는 것은 대표성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확실히 고민하고 아는 사람을 비례대표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님께서 태영호 공사 뽑자. 뭐 그것도 좋은 맞습니다. 전 아이디어입니다. 태영호 네. 같은 사람은요, 예. 여러 가지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뽑으면 예. 할 수 있는 역할을 잘하실 해요. 거예요. 그래요. 거기다가 정말 그 발목 잘려가지고 국가 전상 처리 안 돼가지고 그 보훈처에서 냉대했던 그 젊은 우리의 마음의 영웅 그 분도 하고요. 지금 레스드라님께서 이자스민보다는 이다도시가 훨씬 유능할 듯. 아이고 진짜 한국을 위해서 뭐 했나. 그리고 정말 박찬주 대장님 한국당이 이건 영입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박찬주 대장님의 가장 큰 이 능력은 뭐냐? 설득력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시고 그분이 할 때 또 메신저로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보가 꽝이고 이 나라를 제일 어둡게 하고 있는 저 암흑의 세력 문재인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저는 박찬주 이 대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는 안 했는데 민주당에서 넷 중 하나 날린다는 제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네, 우리가 기회를 네.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셋중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불출마 20명 한다니까. 네, 셋 중 하나 날릴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쉽게 말해서 30% 이상 네. 아마 현역들을 물갈이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그 반대편에 있는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할지 네. 민주당 어찌됐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경제 안 좋습니다. 현 정권 인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정치공학적 해법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풀어나갈 겁니다. 왜? 공천을 통해서. 그렇죠. 이른바 혁신공천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합니다. 왜? 오너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없는 한국당에서 이제 공천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면 국민들은 아이고, 또 네. 염증을 느낍니다. 쟤들은 뭐야?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말. 네, 야키도리님께서 내 와이프를 추천하겠다. 정보 많고 자유민주주의 정신 투철하다. 일본 네. 여자다. 와이프한테 배웠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일이 이렇게 할 때 네. 귀한 일본 여성을 정말 비례대표로 해가지고 하나의 신호를 보내는 것도 좋죠. 지난번에 우리 네. 정부 모임 왔잖아요. 네. 우리 귀하한 이혁희님. 네. 그분처럼 똑똑하다. 네. 대단해요. 네, 네. 이혁희님도 우리가. 자, 여러분, 이제부터요. 네, 별이님 한국당 50% 날려야 되고요. 네. 자유한국당 게시판에 가가지고 강기정 파면
철회시켜라. 나경원 지금 이거 대통령 사과 받아라. 그 다음에 누구누구 비례대표 공천하고 비례대표 아예 없애라. 이러면서 확실하게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많은 것 배웠습니다. 네. 구독, 엄지척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요일 날 200회 특집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또 네. 뵙겠습니다.